주택시장의 바닥을 보시는 분들은 이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먹셰프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광역 토론토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일단 표면적으로는 다시 활력을 되찾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속을 살펴보면 또 다른 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주택거래 현황 분석 자료와 주요 매스컴의 기사들을 추려서 앞으로의 주택시장을 전망할 수 있는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판매량은 전년 동월에 비해서 8.5% 상승했고 지난 8월에 비해서는 2% 상승하면서 소폭이지만 회복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평균 주택 가격은 2022년 고점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던 지난 8월에서 37,234불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성수기인 가을 시장의 시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까지 전체적으로 하락세였던 주택 유형별 평균 주택 가격이 토론토 중심으로 그러니까 416 지역에서 상승세로 전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의 상승폭이 다른 주택 유형보다 크게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주택 평균 가격 상승폭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콘도 시장은 2022년 고점 이후에 매년 저점을 돌파하면서 추가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지난 9월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쌓인 많은 매물과 특별한 호재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올해 겨울 시장까지는 콘도 가격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시장에 쌓인 매물이 많기는 하지만 똘똘한 매물은 그래도 많이 할인은 되더라도 팔려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라면 일찍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홈프라이스 인덱스는 특정 지역의 특정 주택 유형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나마 할튼 지역과 욕 지역의 타운하우스 유형이 상승세로 전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원하는 바이어들이 그러니까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들이 최근 3년 동안 낮아진 주택 가격과 최근에 살짝 저렴해진 금리에 콘도에 비해서 넓고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의 안정성이 높은 타운하우스 구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5월 이후 하락하던 신규 매물과 재고 매물이 모두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2022년 고점 이후에 재고 매물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였던 반면에 신규 매물은 고점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면 2022년을 지나서 2023년에 저점을 찍은 이후로는 신규 매물이 다시 증가 추세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주택 가격에도 불구하고 셀러의 움직임은 미약하지만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재고 매물을 소비할 수 있는 수요가 앞으로 시장에 얼마나 진입할지 여기에 2022년에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주택을 결국 방어하지 못하는 바이어가 앞으로 주택시장에 얼마나 나올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거죠. 한편 매물들의 시장 체류 시간은 51일로 2022년 이후로 가장 높은 체류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승 추세는 재고 매물과 신규 매물을 비교한 그래프에서 재고 매물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즉 판매량은 꾸준한 반면에 주택시장의 고점 이후에 시장에 나온 똘똘하지 못한 매물들이 시장에 계속 쌓이면서 이 매물들이 평균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가을 시장 이후에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주택의 시장 체류 기간 기록을 볼 때 이번 겨울까지 매물의 시장 체류 기간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2022년 고점 이후
가장 높은 체류 기간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체류 기간에 대한 수치는 단순한 수치상의 참고사항이지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주택시장에서 괜찮은 매물들은 이와 같이 증가하는 매물의 체류 시간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택시장이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커뮤니티, 학군, 지배 구조 등 주택을 구입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이 주택 구입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일단 저렴해서 예산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에 대한 요인이 무엇보다 가장 큰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2022년 고점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SNLR 변화량이 현재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하향이나 상향 추세가 아닌 수평선에 가까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전한 바이어 시장에 진입했는데 더 이상 내려갈 여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가을 성수기 주택시장과 함께 상승한 평균 주택 가격과는 달리 홈 프라이스 인덱스는 아직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고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임에는 분명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 밖에 대외 경제 상황 변수를 제외한다면 어느 정도 바닥권에 도달했으면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9월은 전통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회복되는 계절 전환점이고 과거에도 이러한 계절 패턴이 강조되어 왔었죠. 그러니까 지난 9월 가을 시장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평균 주택 가격이 높았다는 건 사실 정상적인 증상이지 시장이 크게 회복됐다든지 시장이 활발해졌다는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할 의미는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셀러들도 9월을 기점으로 시장이 다시 진입하면서 바이어들의 선택권이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러들이 시장에 들어왔으니까 이 얘기는 새로운 매물들이 시장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어들한테는 새로운 매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살펴본 가격 상승이 수요 회복과 금리 둔화 기대와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핵심 지역이 먼저 반등을 주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인기 있는 지역부터 반등을 하고 이 반등을 따라서 매물들이 소진되면 그러면서 범위의 차이는 있겠지만 풍선 효과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 지역에서 재고가 증가하고 매수자가 가격 협상 여유를 가지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공급 대비 수요가 탄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약간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수요가 완전히 살아난 건 아니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연간 기준 가격 하락이 포함된 조정 요소가 남아 있어서 과열 회복이라고 보기보다는 균형 회복 쪽 방향에 무게를 두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을 성수기 주택 시장에는 가격이 상승했다가 비수기 겨울 시장에는 주택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2022년 고점 이후에 지속적인 주택 가격의 하락 속에서 지난 8월에 평균 주택 가격이 최근 3년 중에서 가장 저점을 찍었는데 이 저점이 올해 겨울 시장에 또다시 갱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하락 흐름을 보았을 때 이 하락 추세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승보다는 하락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언급하고 싶은 것이 이렇게 하락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렇지 더 하락하지 그래서 기다렸다가 진입해야지 하고 말씀하십니다. 네, 통계 숫자 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 현장의 논리를 살펴보면 틀린 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비수기 겨울 시장에 주택 가격이 추가 하락하는 환경에서 셀러들도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를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급매물만 나오는 경향이 강하죠. 그렇지 않아도 완전한 바이어 시장이고 재고 매물들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쇼잉을 해보면 오퍼를 쓰고 싶은 매물들은 많지 않거든요. 게다가 괜찮아 보이는 매물은 아니나 다를까 금방 팔려 나가고요. 따라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나름의 시점을 가지고 계시다면 적어도 한 계절 전에는 준비해서 시장에 진입해야지 원하는 시점에 소정의 결과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면 빨라야 봄 시장에 주택 구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봄 시장은 다시 주택 가격이 오르죠. 현재 전체적인 주택 가격의 흐름은 미약하지만 꾸준히 하향 추세죠. 하지만 이 꾸준한 하향 추세 속에서도 계절에 따라 높낮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바닥을 보시는 분들은 이 전체적인 흐름과 이 전체적인 흐름 속의 작은 흐름, 이 모든 걸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바닥을 터치했다는 그 시점을 찾으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주택 시장이 움직이는 큰 흐름과 이 큰 흐름 속에서 계절별로 변화하는 또 다른 작은 흐름을 캐치할 수 있으셔야 되고, 이 흐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반등할지, 어떤 식으로 반등할지, 어떤 시점에서 반등할지까지 예측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확인하는 건 어렵고 바닥 전이나 바닥 뒤에 움직이는 거죠. 조금이나마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원래는 지금까지 살펴본 지난 9월 주택거래 현황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요약을 해드린 후에 최근 부동산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면서 통계 수치와 뉴스 소식들 그리고 현장에서의 제 경험들이 공통되는 부분들을 공유해드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더욱 합리적이기에 귀에 쏙쏙 들어올 거고, 실제로 주택 구입이나 판매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작게나마 참고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럼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2편으로 따로 제작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